안녕하세요, 타임포럼 알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틱탁입니다. 지지난주 오데마 피게 로열루크 1500, 지난주에 파텍 필립 노틸러스 5711 리뷰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계가 좀 몇 개 쌓였어요. 자꾸 주워오죠. 누가 물어오는 건가요? 틱톡님이요. 제가 제비인가요? 네, 저희가 오늘은 무려 3개의 하이엔드 스포츠 시계를 가지고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때는 손을 여기 올려놓잖아요. 근데 못 올려놓고 있어요. 손목 잘못 올렸다가 손목 날아갑니다. 대표적인 하이엔드 스포츠워치들이 한 자리 이렇게 놓이는 경우가 흔한 기회는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모아봤습니다. 모두 기능이 동일한 데이트였으면 더 좋을 뻔했고, 로열로크의 경우에는 클래식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레퍼런스 1520이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법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어딥니까? 체급이 조금 차이가 나기는 네. 합니다만 대표적인 하이엔드 3, 4의 모델들이 한 자리에 모여있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 두근거리고 재밌네요. 본격적인 비교 리뷰를 해볼 텐데 옆에서 봤을 때의 느낌인데 노틸러스가 진짜 좋아 보여요. 일단 다이얼에서 나오는 톤이 있잖아요. 바시론 콘스탄틴이 가장 복잡하게 생긴 시계이지만 다이얼 톤에서 나오는 아우라는 노틸러스가 뭔가 뿜어져 나오는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은근한 포스라고 해야 되나? 고급감이 확실히 느껴지고,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남이 착용하고 있을 때 굉장히 좋아 보이는 시계거든요. 근데 역시나 제가 착용하지 않고 그냥 옆에 놓여있는 걸 봤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노틸러스. 본인의 손목이 별로 안 이쁜 거 아닌가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너무 쉽게 인정해버리네. 네, 제 손목에 어울리는 시계들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시계를 안 사시는 건가요? 아니요, 사면은 꼭 가격이 제가 팔 때 올라서 억울해서 이제 안 살려고요. 제가 시계 가격을 올리지 않기 위해서 네. 제가 희생하기로 했습니다. 펠레인가요? 그렇죠. 네. 네. 시계 회사들한테 저주를 뿜으면 이제 그 시계 회사들이 잘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안 될 거라고 한 시계 회사들 다 잘 됐어요. 노틸러스 다이얼 색감에서 나오는 느낌도 있지만 오데마 피게 15500 면에서 나오는 빛과 그림자의 느낌, 빛에 따른 음영이 뚜렷한 것은 로열로크이고 가장 직선적인 디자인이 로열로크. 바시론 콘스탄틴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슬릿에 말테크로스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세 개 브랜드 시계 모두 다 멀리서도 한눈에 확 들어오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얘만 아빠가 다르잖아요. 얘만 아빠가 다르죠. 이 아빠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바시론 콘스탄틴 222주년을 맞이해서 나온 222가 디자인의 베이스가 되는 시계죠. 222의 디자이너가 요르그 이제크예요. 과거에 인터뷰를 했을 때 왜 그런 디자인을 했는가라고 물었더니 두 시계와 인제니어를 포함한 트릴로지 디자인에 큰 감명을 얻었고 그에 대한 훈정이다라고 해서 221을 디자인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70년대 디자인의 흐름 중에 하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요르그 이색이 디자인을 했다라고 밝혀진 것도 몇 년이 안 됐어요. 매니아들 사이에서 하이엔드 트릴로지가 제럴드 젠타의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을 때 제럴드 젠타가 인터뷰에서도 그거를 긍정하지도 않았고 부정하지도 않았었어요. 나중에 바시론 콘스탄틴에서 공식적으로 요르그 이색이 디자인했다라는 걸 말하면서 아버지가 다르다라는 거를 공표가 된 거죠. 70년대의 디자인이 지금까지도 5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아이덴티티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 시계의 디자인이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있고요. 이제 5711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전통적인 형태의 디자인이고 1500은 컨템포러리를 반영한 디자인이고 오버시즈는 3세대에 해당하는 가장 현대적인 디자인이다 보니까는 두께가 노틸러스가 가장 얇고 그 다음이 1500 그리고 오버시즈가 가장 두꺼운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있는 게 노틸러스라고 할 수 있고요. 15500은 본인들이 깰 수 없는 공식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오데마 피게는 워낙에 방대한 매니아층들이 있기 때문에 바꾸지 않아도 될 디자인 요소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 좀 제한적으로 현대적으로 만들었다면 바시론 콘스탄틴은 현재 트렌드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디자인들이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스포티한 면도 오버시즈가 가장 강한 편이고 전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비율도 노틸러스, 오데마 피게, 바시론 콘스탄틴 순으로 조금 더 적지 않느냐 제 생각이죠.
바쉐론 콘스탄틴이 가장 많은 변화를 추구한 모델이다 보니까 패키지 구성에 있어서도 좀 현란하죠.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오버시즈잖아요. 여행자들을 위해서 뭐 TPO에 맞게 편하게 찰 수 있도록 버클과 브레이슬릿, 러버밴드, 레더 스트랩까지 제공되는 것도 있고, 땀이 나거나 시계가 꽉 낄 때는 조금 더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숨어 있는 시계이고, 나머지 두 시계에는 전통적인 디자인을 너무 혁신적으로 바꾸지 않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세 개 브랜드가 스포티한 시계들의 어떠한 것들을 담아내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시계를 조금 오래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노틸러스가 가장 변화가 없지만 가장 마음에 드는 시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내가 이 시계를 구매하더라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들어가 있겠죠. 올타임 클래식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선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최근에 시계에 관심이 생겨서 특별한 배경 지식 없이 세 개의 모델을 본다고 했을 때는 어떤 선택이 될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아마 뭐 나이가 젊은 층이라면 오버시즈를 선택할 확률이 더 크겠죠. 상대적으로 노틸러스는 전통적이다 보니까 요즘 스포츠워치 기준으로 봤을 때 다소 왜소해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스포츠워치라고 얘기하기에는 갸우뚱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꼭 시계를 시계로서 들어가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하나의 패션 아이템처럼 착용하시는 분들한테서는 화려한 패키지, 다양하게 착용할 수 있는 것 또한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파텍 필립의 무브먼트가 가장 전통적인 자동 무브먼트를 탑재하고 있고, 1500은 최신형의 인하우스 자동 무브먼트를 탑재하고 있고, 바쉐론도 비교적 최신형의 자동 무브먼트를 탑재하고 있어서 체감하는 성능 부분은 크게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이제 그 이외의 무브먼트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피니싱이나 디자인적인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크게 다루지 않는 부분이 피니싱이거든요. 어려워요. 하이엔드에서는 그 피니싱이기 때문에 나중에 맞습니다. 들어가겠지만 네. 이번에도 넘어가겠습니다. 팩트 체크만 해드리자면 이 세 시계 중에서 파텍 필립은 파텍 필립 C를 받고 있고요. 바쉐론 콘스탄틴 같은 경우에는 제네바 홀마크 받고 있습니다. 모데마 피게는 그런 시일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모데마 피게가 좀 부들부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피니싱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없는데 지역이 떨어져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곡에 새 계셔가지고 모데마 피게도 계곡실 하나 만들어서 가능하죠? 했으면 네. 좋겠어요. 이제 선택은 보시는 분들의 자유겠지만 저더러 뭘 선택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뭘 선택할까요? 알라롱님은 여기에서 안 차본 시계가 없지 않습니까? 전 오버시즌 안 잡았습니다. 그러면 오버시즈를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저의 일관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텍 필립의 노틸러스를 차겠습니다. 왜죠? 로터가 통금이에요. 얘도 통금 아니에요? 오버시즈 로터 22K 통금이. 무브먼트 리뉴도 오버시즈가 조금 더 큽니다. 네, 그러면 제가 보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틱톡님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다? 다음 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틱톡님은 못 나오십니다. 영원한 미제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긴급 날림 기획한 하이엔드 스포츠워치 비교 리뷰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